국토의 개미 융합 법률 시험 문제 몇 문제 한다 그랬죠? 12문제. 몇 개를 목표로 한다? 9개. 외울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 다만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다가 문제지 복잡한 내용들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좀 시험 문제는 그렇게 9문제 문제는 크게 무리되지 않는다. 자, 전체적인 체계 간단히 잡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용어정의.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용어정의. 이 용어정의에서 약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어정의에서는. 근데 문제는 한 문제지만 일단은 용어 자체를 못 알아들으면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나오는 용어들 한번 보세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대부분이죠. 뭐래요? 계획만 해도 8가지겠어. 무슨 계획?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이 계획만 관련돼서 벌써 8가지.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3가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동구, 광역시설, 공공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뭐 이런 용어들이 또 쪼르륵. 그 다음 밑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단어를 뜻을 모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문장을 쭉 읽다가 어느 단어 하나가 딱 막혀버려. 그러면 그 단어 하나가 막히는 순간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되죠? 똑같아. 공법도 여기 나오는 용어를 모르는데 문장에서 저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지 이걸 이해를 하지. 그래서 공법은 꼭 외계어 말하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용어부터 정확하게 내 거로 숙지하는 거, 말 뜻을 알아듣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었고, 그럼 이제 용어정의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온다? 행정계획, 수립에 관한 게 나옵니다. 이때 행정계획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만 여기서는 정리할 겁니다. 뭐 있죠? 첫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 도시군 관리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날까? 작으면 5문제, 많으면 7문제. 여기가 거의 압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나요. 최소한 5문제 나는 적도 없어. 보통 7문제 정도가 평균으로 납니다. 그만큼 12문제 중에 거의 반 이상이 행정계획과 관련된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그중에 특히 광역도시계에서 1문제, 여기 도시군 기본계에서 보통 1문제, 도시군 관리에서 한 5문제 정도 통상 이런 식으로 최소한 출제되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여기를 정리하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계획 다음에 뭐가 개발과 관련된 파트가 나오죠. 개발행위. 그럼 이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자, 법률 제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 법률 제목이 뭐랬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뭐부터 수립하고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국토를 관리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 하자? 이용을 하자. 여기 이용이라고 썼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용, 개발, 보전하자. 이 3가지가 원래 들어가야 돼. 그럼 법주문이 가진다 길은데 너무 제목이 길어져. 그래서 뭐만 썼어? 이용자 하나만 썼지만 사실은 이용, 개발, 보전이란 말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보전도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으로서 행정계획 3가지를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개발에 들어가는데 왜 개발부터 나왔죠? 이용은 안 나오고 자, 이용, 개발, 보전 개념 정의. 이용이 뭐죠? 현상유지적인 거.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쓰자. 이게 뭐죠? 이용이죠. 개발은 뭐죠? 미래지향적인 거.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자. 이게 개발이죠. 보전은 과거지향적인 거. 이거 손대지 말자. 그죠? 옛날 그대로 두자. 이게 보전이야. 그러니까 이용은 현재 상태, 개발은 미래 상태, 보전은 과거 상태. 이런 용어거든. 그럼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미래 상태가 중요하죠. 개발.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자. 근데 개발 잘못해버리면 무슨 개발이 온다고 그랬죠? 난개발. 한번 난개발 오면 그걸 원산복구 시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까먹은 걸 갖다 다시 원산복구 원래대로 돌린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원산복구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뭐 한단다? 개발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개발행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죠? 그게 공법이야. 아까 부동산공법 한마디로 말시오. 무슨 법이다? 규제법.
부동산 공법 한마디로 말하시오. 뭐란다? 규제법. 규제법이잖아. 그러니까 개발행위 네 멋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받고 알아? 허가 받아라. 이 허가가 뭐야? 규제잖아요. 네 멋대로 하면 안 돼. 허가 받고 해야 돼. 이게 바로 규제법이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하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 이때 이제 허가하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두 번째는 뭐겠다? 성장관리계획. 이건 뭘까? 저 시골 지역들 개발되지 않은 저 시골 지역 그 시골 지역을 지금부터 뭐 한대?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대. 저 고요했던 조용했던 시골 지역을 이번에 떠들썩하게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개발하겠대. 잘못 개발하면 무슨 개발은 됐죠? 난개발. 그럼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자요. 그 시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성장관리 계획을 하자. 그건 시골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떠오르고 그때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무슨 계획? 성장관리 계획. 그럼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시골 지역 어디서 어디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구역을 먼저 정해야 돼요. 요 구역 안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자 이러죠. 이 구역을 뭐라 부른다?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라 한다. 그래서 먼저 뭐가 정되고 성장관리 계획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수립한다? 시골 지역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뭐 있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이건 뭐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란 말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개발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건 아파트 1000세대를 지차. 무슨 행위야? 개발행위죠. 아파트 1000세대 지차 뭐죠? 개발행위죠. 근데 아파트 1000세대 지으려면 항상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아파트까지 짓기 위한 뭘부터 내야 돼? 도로가 먼저 깔려야 뭐 화물 저기 덤프트럭이 들락거리든지 공사라든지 하죠. 그럼 개발행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기반시설부터 설치해야 된다. 즉 도로부터 만들어야 되고 또 전기가스 통시설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 1000세대 지면 옆에 뭐가 있어야 돼? 애들이 다녀야 될 학교도 있어야 되죠. 또 여러분들이 휴식할 공간 공원도 있어야 되죠. 이와 같이 도로도 만들고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시설 들어가야 되고 옆에 학교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거부터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다. 결국 개발하는 데 가보면 반드시 뭐부터 설치한다? 기반시설부터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도로나 상하수도나 전기가스 통신 같은 게 없었잖아. 지금부터 개발하니까 그런 걸 깔아야 된다. 설치된다. 결국 개발행위를 하면 필연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특수한 구역 두 가지가 있다. 특수한 구역이야. 자, 첫째는 어떤 지역이 있을까? 보시죠. 여기. 지금 여기는 개발했어 안 됐어? 여기 개발했어 안 했어? 개발돼 있네. 건물들 들어차 있잖아. 여러분들 머리를 뭐로 본다? 건축물이야. 책상을 뭐로 본다? 대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 위에 뭐 있죠? 건물들이 다 이렇게 서 있잖아. 여기 개발했죠? 문제는 여기 개발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네. 자, 주변은 이미 다 개발이 됐는데 여기만 아직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건설업자가 여기다 땅을 사놓고 아파트 지으려다가 아직 안 짓고 있었어. 그럼 몇 세대 지으려고 했더냐? 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000세대를 지을 수 있어. 우리 공법에서 규제했죠?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건폐 용적률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여기는 3000세대는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었었어. 그래서 3000세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다 아직은 안 짓고 있었어. 근데 주변이 여기는 안 짓고 있는 동안 주변에는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건물들이 다 이렇게 들어찼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번 3000세대 지으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개발이잖아. 다른 뭐가 필요해 돼? 기반시설이 필요하잖아. 근데 문제는 옆에 봤더니 도로가 몇 차선 도로밖에 없어. 이 아파트 부지 옆에 2차선 도로밖에 없어. 그럼 2차선 도로에다가 접해 있는 이 땅에다 아파트 3000세대를 짓는다? 3000세대 지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중에 50%만 출근한다고 가정하자. 50%는 집에 있고. 그럼 차량이 몇 대가 늘었죠? 한 세대당 한 대만 있어도 차량이 3000대가 늘어났잖아. 이 지역에. 그럼 3000대 중에서 아침에 몇 대가 쏟아져 나온다? 출근 시간대 1500대. 근데 도로는 몇 차선? 2차선. 그럼 이놈의 도로가 제대로 작동이 될까? 여기는 완전히 주차장 될까? 여기서 저까지 사거리까지 나가는 길이가 500m야. 500m 나가는데 몇 시간 걸린다? 2시간. 아파트에서 저 500m 도시거리 나가는데 2시간 걸린대. 왜? 차들이 그냥 밀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런단다. 아파트 이거 지어야 돼? 못 지어야 돼? 안 되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도로부터 넓히면 되죠. 그럼 도로 넓히려면 옆에 있는 건물들이 있다가 없어요? 있다 없다?
이미 건물들이 들어찼다 그랬죠? 그럼 옆에 있는 건물들 다 뭐 해야 돼? 철거해야지 되잖아. 그럼 철거하려면 보상비 준다 안 준다? 줘야 되죠. 도로 넓히려 했더니 철거해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도로 있잖아. 지금 도로가 좁대. 도로 넓히지. 그럼 어디를 부셔야 돼? 이 건물 철거해야지 도로 넓힐 거 아니야. 그럼 이 건물 철거하려면 이 건물 얼마짜리야? 얼마짜리? 한 500원 주면 사죠? 아닌가? 그죠? 이 100억 정도는 줘야 될 거든. 그럼 도로 만든다고 건물 하나 100억만 보상비 주면 끝납니까? 옆에 있는 건물은 안 부셔? 거기도 만들어야 되잖아. 도로 만드는데 2km 하려면 2km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부셔야 되는데 건물들이 그게 값이 100억씩을 한다면 총 2km에 해당되는 도로의 부지에 있는 건물은 얼마짜리다? 전체 했더니 2조 5천억 들어간대. 그럼 2조 5천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그 보상비를 충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내는 공사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2조 5천억이 애 이름이냐고. 그 돈을 확보하기가 쉽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도로 넓힌다 못 넓힌다? 못 넓히는 겁니다. 또 여기 3,000세대가 들어온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애들이 세 가구당 한 명씩만 따라온다 하더라도 이사 올 때는 애들 다 고아원 보내놓고 그냥 오면 되죠? 아니잖아. 이사 오려면 애들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세 가구당 꼬맹이들이 한 명씩만 있다 하더라도 몇 명이 늘어나는 거야? 애들이 1,000명이 늘어나잖아. 그럼 1,000명이 와서 다니는 학교, 전학 갈 학교가 여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뭐 걔는 집에서 뭐 그냥 공부시키냐? 아니잖아. 학교 보내야 되잖아. 근데 학교 지금 기존에 있던 학교 가보니까 학교가 뭐야? 지금도 콩나물실이야. 들어갈 전학 공간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새로 학교는 소리 지어야 되죠. 그럼 학교 지으려면 질 공간이 있어 없어? 건물들이 다 없죠. 그럼 뭐 해야 돼?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거기다 보상비 주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 짓는 그 땅값만 해도 5천억 들어간단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도로 만든다, 학교 짓는다.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결국은 도로를 만들고 학교 지으랬더니 보상비 같은 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그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현실적으로는 못 만들겠다. 그럼 이거 아파트 못 짓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간단하잖아. 그러면 아파트 못 짓게 하면 이 건축업자, 이 땅 가지고 있던 사람 뭐 한다? 뭐 한다? 짓지 마.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납니다. 뭐라 했죠? 자살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예, 이분 죽어라는 소리지. 아이, 그 막대한 땅을 사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아파트 3,000세대 지어서 돈 좀 벌까 했더니 웬걸? 하나도 짓지 말라. 그거는 안 됩니다. 왜요? 아니, 국민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잖아. 그런 행위는 헌법에 말한 재산권 보장이라는 걸 무시한 거로서 그건 우현적 조치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지킨 지켜야 돼. 단 공공복리에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에 있는 그 제한에 따라서 일부 작게 짓게끔 제한할 수 있죠. 아예 못 짓게는 안 돼. 그럼 최대 얼마까지 작게 지을까? 원래 짓는 규모의 반 정도까지 줄여지래. 그럼 3,000세대 지을 걸 몇 세대 지어라? 1,500세대면 자라. 이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우리 개발 밀도라는 게 무슨 뜻이죠? 개발 밀도. 건물들이 얼마나 거기다 다닥다닥 밀집해서 짓느냐. 개발 밀도라는 건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밀집해서 거기다 다닥다닥 건물을 많이 짓느냐. 이걸 밀도라고 하는데 그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뭐한다? 관리하는 구역. 그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용어들을 만들잖아요. 이 용어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 만드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만들까? 그냥만 만들까? 우리 집 뭐 똥개 하나 이름 만들 때도 그죠? 고민해서 만드는데 이런 용어 만들 때 그냥 만들겠어요? 생각을 하고 했겠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라는 용어는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여기 3,000세대 짓는 건 개발 밀도가 더 높아. 왜? 도로나 공원 같은 거 학교 같은 게 부족한데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뭔다? 관리하자. 그래서 건물을 작게 지켜야 하자. 그런 구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자. 이게 개발밀도 관리야.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한마디로 말하시죠. 건물 작게 지어라. 왜 작게 지은다? 기반 설치가 곤란하니까 여기는 건물 작게 지어라. 부족한 것만큼 건물은 작게 짓자. 이런 뜻이죠. 자, 문제는 저쪽입니다. 자, 저쪽 봐봐. 지금 개발했어 안 했어? 건물 하나도 없네. 그죠? 지금부터 뭐하자? 지금부터 개발이 이루어지지. 그럼 그동안은 개발하지 않았었으니까 저기 도로 같은 거 제대로 돼 있을까 없을까? 개발 안 했으니까 도로도 없죠. 상하수도 없죠. 전기가스 통신도 없죠. 학교 없죠. 그죠? 저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녹지도 조성해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할까? 개발하는 사람들 보고 뭔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니까 너희들도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좀 일부 부담하라. 그걸 말한다? 기반시설 부담 부여. 기반시설을 일부 너희들도 부담하라.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도로 상하수도 같은 거 누가 만들어줘야 되죠? 원래는 도로 상하수도. 도로를 누가 만들어야 돼? 그 도로 관리청들이 있어. 여기가 만약에 여기 우리 남양주 시도로야. 그러면 누가 만들어야 돼? 남양주 시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경기도로입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가 고속도로랍니다. 고속도로는 누구죠? 한국도로공사. 걔들이 만드는 거예요. 역시 도로 관리청들이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야죠. 상하수도는 누가 만들어줘야 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바로 여기 남양주시에서 자기들이 상수도 사업소 있어. 상수도 사업소. 거기서 그 산하기관에 거기서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그 설치하는 비용을 누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각각 관리청들이 지들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일부 부담시킨다? 개발하는 사람들. 너희들 때문에 필요하니까 너희들도 일부 부담하라는 그런 구역을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자 하는 그런 특수한 구역 두 가지에 관한 내용. 요까지가 바로 뭐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두 가지에 관한 내용이 몇 가지입니다. 딱 이제 마지막 파트에 그러니까 본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행정계획 수립해서 개발행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행정계획 수립해서 개발행위 하는 거 관련된 것들. 이게 두 가지. 행정계획, 개발 이 두 가지가 여기 끝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타인의 토지 출입 등 청문 두 가지가 있죠. 자, 이번에 첫 문제 났는데 청문회라는 게 있죠. 그죠? 공청회라는 게 있습니다. 청문회하고 공청회하고 같아? 일단 말부터 다르네. 뭐 다르지, 그죠? 자, 청문회, 공청회. 청문회는 뭐 하는 거죠? 청문회. 여러분들이 아는 청문회 하나밖에 없어. 장관 후보자들 국회에다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삥 둘러앉아가지고, 그죠? 야, 장관 후보자, 너 20년 전에 너 이 짓 했었잖아. 세상에 조상 때까지 올라가요. 따지다 보면. 그러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잘못했잖아. 너 이러면서 네가 장관 자격 있어. 막 그렇게 조지는 거죠. 그게 청문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청문회는 그 청문이 아니야. 그런 청문이 아닙니다. 여기 청문은 어떤 권한을 부여했어. 자, 어떤 권한을 줬어요. 근데 이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뭐 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또는 사기를 저질러가지고 부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됐어. 그럼 이 권한 준 거 그냥 둬야 됩니까? 권한을 취소시켜야 됩니까? 권한 취소시켜야죠. 왜? 부정한 방법으로 네가 받았으니까. 근데 취소할 때 그냥 취소시킬까?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볼까?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봅니다.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이 짓 했잖아. 왜 그랬어? 한번 얘기 좀 해봐. 내가 들어보고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뭐 해주겠다?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 좀 들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말하는 걸 들어보고 그래 아니야 이씨 그 변명이 지나잖아. 너는 취소사야. 취소시켜버리면 되고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럼 뭐자? 봐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권한을 취소하기 전에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듣는 절차 이걸 여기서 뭐한다? 청문 절차를 한다다. 자, 공청회라는 건 뭐 하는 거죠?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이쪽 찬성파도 있고 이 의견에서 반대파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잖아. 그럼 뭐한다? 일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의도 국회입니다. 국회 저쪽 의원회관 지하 1층에 가보면 거기 회의장이 있는데 거기는 1년 내내 공청회가 열려. 1년 내내요. 무엇에 관한 공청회, 무엇에 관한 공청회, 이 공청회죠. 그럼 거기 가보면 어떻게 돼 있죠? 가운데 그 위에 단상 위에 가운데 패널 사회자가 앉아 있어. 사회자야.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이 내용에 대한 찬성파, 이쪽에는 그에 대한 반대파, 그 교수들이나 그런 저기 전문가들이 쭈루룩 앉아가지고 이제 각각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찬성이 맞다. 누구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다. 그걸 싹 난상 토론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 의견을 짭니다. 그럼 그 앞에 그 방청석 있잖아. 방청석에 누가 앉아 있다?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 거야. 그래놓고 공청회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방청석에다가 기회를 줍니다. 여기 전문가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몇 명이 손 들으면 근데 사실 그것도 요식행위야. 그냥 하는 거야. 그 원래 주민들의 의견 들으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듣는 거야. 그래서 의견 물어봐. 그럼 어떤 패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라. 어떻게 질문하라.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몇 가지 하고 그러면 공청회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어떤 의사결정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절차. 이걸 말한다? 이걸 공청회를 합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공청회라는 걸 개최해야 되다. 거기다 뭐라 써서
청문회 뭐 이거 저서 공청회 단어 들어갈 때다 청문회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바꿔내는 그런 야리꾸리한 문제도 있었는데 하여튼 단어 구분하지 못하면 똥이 된장이고 된장이 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청문 절차라는 게 있단다. 자, 그럼 타인의 토지 출입은 뭐가 있을까? 타인의 토지 출입은 원래 민법적으로 보죠. 민법으로 접근하자. 내가 꼭 어떤 조사 측량을 위해서 이 친구 땅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이 땅에 들어가려면 뭐 하면 되죠? 내가 이 땅에 꼭 들어가고 싶어서 조사 측량해야 돼. 그럼 이 땅밖에 없어. 보이는 데가 여기 제일 잘 보여. 딴 데는 잘 안 보여. 여기가 위치가 제일 좋아. 그럼 측량기 들고 가가지고 여기서 측량하면 제일 좋겠어. 그럼 이 땅 가야 되잖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럼 몰래 들어가면 되죠?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몰래 가가지고 올라가고 나오면 되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타인의 사유대사 토지를 내가 침범하는 거니까. 들어가려면 뭐 하면 되죠? 토지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당신 땅에 꼭 들어가서 이런 조사 측량이 필요하니까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뭐 해야 돼? 양해를 구해서 동의를 받으면 되죠. 그럼 저 친구가 뭐라죠? 생기고 봐. 동의하게 생겼어? 안 하게 생겼어? 뭘 안 하게 생겼어. 새 아침부터 잘생겼잖아. 하게 생겼잖아. 그죠? 마음 착하게 안 생겼어? 착하잖아. 동의해주죠. 오,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조청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친구한테 네 땅 들어가도 되니? 했더니 이 친구는 들어오게 생겼어? 못 들어오게 생겼어? 자꾸 들어오게 생겼다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하루 종일 내내 들어오게 그럼 안 되잖아. 이제 반대파가 나와야 되잖아. 이 친구는 안 들어오게 생겼잖아. 안 돼요? 그러죠. 아니 돈 줄게요 했더니 뭐죠? 아, 돼요 그러잖아. 그럼 돈 주면 되잖아. 이게 뭐야? 민법상 계약이죠. 그죠? 계약이잖아. 내가 네 땅 들어가도 되니? 라고 물었더니 저 친구 뭐죠? 들어와도 돼. 승낙했잖아. 그럼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야. 이러면 되는 거죠. 계약이잖아. 돈 주고 들어가면 돼. 자, 문제는 저 친구야. 야, 들어와도 돼? 했더니 안 돼요. 돈 줄게. 필요 없어요. 아니 돌아버리네. 내가 꼭 조사 측량에서 저 땅에 들어가는데 저 친구는 안 된대. 돈 정도 필요 없대. 여기는 자기는 지금부터 겨울 딸기 농사 지어야 된대. 그래서 빈내로 설치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대. 그럼 못 들어가잖아. 조사 측량할 곳은 저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때 조사 측량이 개인적인 영리 목적의 조사 측량이 아니고 공적인 목적에서 조사 측량을 한단다. 예를 들면 요 계획이 있었죠. 무슨 계획? 광역도시에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야 돼. 광역도시에 수립하려면 여기 광역도시에 수립할 장소로서 적당한 장소인지 이거에 대한 기초조사하려고 타인의 토지 출입할 수 있어. 또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 밑에 있던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광역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 출입하려고 한다. 이건 개인의 영리 목적이야? 행정계획을 수립할 목적이야? 행정계획. 이건 꼭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니까 중요한 거죠?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 전체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출입해야 돼. 근데 저 친구가 뭐라고 했어? 안 돼요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번 시험 문제 난 거 뭐가 났더냐? 요게 나버렸어요. 어떤 거? 요거. 뭐 하려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고. 또 하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고. 뭐가 필요해? 기초조사가 필요해. 이런 구역을 지정하려면 과연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 현장조사 가야 되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들어가서 전체 볼 장소도 필요하고 또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이런 구역으로서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기초조사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걸 이번에 시험 문제 괄호 쳐놨죠. 이런 것들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때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 코지라놓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게 이번 시험 문제에 났던 겁니다. 어쨌든 저런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 출입하려고 하는데 저 친구가 된다? 안 된단다? 안 된단다? 그럼 나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죠? 민법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강제 출입이라는 건 민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뭐가 등장한다? 공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 돼요 그래도 뭔다? 안 되긴 뭐 안 돼. 강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그럼 어떻게 강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친구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누굴 찾아간다? 여기 남양주 시장을 찾아갑니다. 누구? 남양주 시장. 누구죠? 관할구역의 장. 우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서? 관악의 장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누구?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음 주에 그 관악의 장 쓰시오. 이거 쓰라고 그래서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써야 돼. 자, 이 6명 중에 여기는 누구죠?
남양주 시장 분수니까 시장이죠. 남양주시장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할까? 시장님, 내가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가지고 저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 인간이 나보고 안 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나 저기 안 들어가면 이 구역 지정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거든요. 기초사를 못하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뭐 내주세요? 허가 내주세요 라고 내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장이 조사해보고 아 진짜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네? 그럼 뭐 할 수 있다?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허가 받았으니까 저 땅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 들어가려면 출입 예정일 7일 전까지 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라고 됐어. 그 출입하려고 하는 걸. 자, 그럼 7일 예정일, 출입 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라고 했을까? 내가 7일 전에 얘기했겠죠? 야, 네 땅에 내가 7일 후에 들어간다? 라고 통지하죠. 그럼 저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까? 뭐라고 할까? 어서 들어와 그럴까? 아니죠. 아까 뭐 했었어? 내가 들어갈까? 안 된다 했잖아. 돈 줄게? 싫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는 돌아섰잖아. 더 이상 말 못했잖아. 그럼 저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아니 전번에 왔을 때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럼 내가 뭐란다? 아니야 들어가도 된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새끼가 들어오러 간대. 그럼 내가 그죠? 우리 시장 새끼가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 그럼 저 사람 뭐라고 한다? 이 땅이 시장 거냐? 그 새끼 거냐? 그죠? 누구 땅인데? 자기 땅인데 출입을 누가 허가내줬대? 시장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가내줬대. 그럼 저분은 열받겠죠. 아니 남의 개인 땅을 집까짓 게 뭔데 감히 들어가라 마라 뭐 허가내주고 사시고 있어? 따질 거란 얘기입니다. 나는 뭐라고 말한다? 간단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몰라. 법이 그렇대. 뭐라고? 법이 그렇대 라고 얘기하면 끝난 거야.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돼요 그래도 누구한테 허가받으면 돼? 시장한테 허가받으면 나는 출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강제 출입이야. 그래서 저분의 의사를 무시해버리는 거. 민법으로서는 도저히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남의 땅을 함부로. 근데 공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바로 민법과 공법이 결부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민법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는 강제적으로 공법이 거기 개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이게 타인의 토지 출입 여기까지가 우리 전체적인 체계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자 이제 핵심 이론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용어정의. 그래서 이 용어정의들이 또 쭉 나오는데 이 용어정의에서는요 조금 더 확대시킬까? 어디 갔어? 그래서 자 용어제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 용어들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온다? 국가계획. 원래 국가계획이라는 건 누가 수립하죠? 요것만 정리해. 중앙행정원이 수립한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원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여기서 왜 중앙행정원이 수립하죠? 이유가 국가계획은 왜 중앙행정원이 수립합니까? 이유 아까 했어. 앞에서 국가란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조직의 장책에 대해서 했어 안 했어? 했죠. 국가란 누굴 말한다? 중앙행정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누가 한다? 중앙행정위를 수립하는 계획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을 뭐란다? 국가계획이고 그중에 일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일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은 길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국가계획 한마디로 말하시오.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예, 그래서 국가계획을 한단다. 이것만 지금은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아셨죠? 자, 광역도시 계획이란 어떤 걸 말한다? 광역이란 뜻부터 개념 정리해봐. 법률 용어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생각해봐. 광역 무슨 뜻이죠? 넓을 광자, 지역, 역자. 넓은 지역이죠. 그럼 뭐가 넓은 지역이에요? 우리 남양주시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남양주시? 그럼 서울은 더 넓어요. 이렇게 말할래? 그죠? 넓어요 해놓고 그럼 서울은 더 넓어요. 이럴래? 그럼 구리시는 좁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하면 전부 다 셋 중에 어떻게 맞는 말일까? 어떻게 맞는 말이야? 셋 다 틀린 말입니다. 넓다 좁다고 말하는 건 다 틀렸습니다. 그 뭐라고 말해야 돼? 적당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적당하다가 정답입니다. 왜요? 왜? 관할구역이니까. 관할구역이니까. 좀 전에 또 할래? 관할구역이란 몇 개를 말한다? 6개. 그래 하루 종일 그만 찾다 끝나자. 뭐라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게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이걸 뭐라 한다? 관할구역. 아까 관할구역이란 넓다 좁다?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에 적당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 그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들어있으니까 이 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법을 이해하려면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그 다음에 법을 쭉 금방 이해가 되지. 배경을 이해를 못하는데 무대불 외우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고 이게 머릿속에서 그게 남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를 하려면 기본이 이해가 되고 쌓여야 그 위에 있는 걸 훨씬 더 빨리 따라갈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관할구역은 넓다, 좁다, 적당하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야 돼. 관할구역, 넓다, 좁다, 적당하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란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넓어지는 거야? 하나의 관할구역 갖고는 넓다 좁다가 아니죠? 적당했죠? 그럼 간격이 달라면 몇 개 이상의 모이면 돼?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광역이란 말이 된다라. 그래서 다시 한번 광역이 되려면 몇 개 이상의 관역에 걸쳐야 된다? 둘 이상의 관역에 걸치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광역이란다. 이때 잘 들어봐. 둘 이상의 뭐라고 해서? 관할구역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말한 관할구역이라는 게 어떤 게 관할구역이죠? 자, 여기 보면 어디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화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화시 이렇게 했을 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관할구역 맞습니까? 맞죠? 부천시 하나의 관할구역 맞습니까? 맞죠? 인천화시 하나의 관할구역 맞죠? 그럼 몇 개의 관할구역? 3개의 관할구역에 여기에 걸쳐서 지금 당장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언제 하자? 장차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자.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디다 수립할 건지 그 구역을 먼저 정해야 돼. 서울, 부천까지만 할 건지 인천까지 포함시킬 건지 이 구역,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광역계획권, 이때 권자는 무슨 권자죠? 지역권자야. 권리할 때 권자가 아니야. 뭐 권리와 의무할 때 권자가 아니고 지역권자입니다. 따라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 수립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 이게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 수립. 자, 그러면 왜 서울에서 부천 거쳐서 인천까지 이 도로가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지금 무슨 도로 있죠? 경인 구속도라는 거 이제 상식이야.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경인 구속도 있어 없어? 있죠. 제1 경인 고속도 해가지고 저쪽 부천 옆으로 해가지고 인천 쪽으로 가는 거 하나 있어. 제2 경인 고속도 있어 없어? 제2 경인 고속도 있어 없어? 몰라요? 몰라? 요새 뉴스도 안 봐? 공부하느라고? 요새 최근에 대형사고 하나 터진 거 있는데 원하세요? 터널 거기 불났잖아. 화재 났잖아. 그게 어디서 난 거야? 제2 경인 고속국도에서 난 거예요. 자, 어디서 났죠? 저 인천 쪽에서 쭉 넘어오다가 석수라고 있어. 경기도 석수 쪽 지나가서 그 터널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성남 쪽으로 넘어오는 게 있어. 그 톨게이트 있어요. 거기서 지나 성남까지 넘어오거든. 옛날에 제가 성남 강의할 때 그리 다녔었거든. 그 도로. 지금은 이제 그때 안 타는데 거기 터널이 되게 길어요. 한 800m였죠. 진짜 길어. 그래서 거기에 진짜면 거기 이제 톨게이트가 그 옆에 있고, 근데 이 터널도 되게 넓게 만들었어. 그래서 야 이렇게 넓게 만들었냐 했는데 그 넓은 게 차선이 아마 한 몇 차선이지? 한 6차선 되나? 6차선이면 한 12차선 되나? 그 넓은 데를 갖다 다 씌워버렸으니까 왕복을 다 씌워놨으니까 엄청 넓죠. 길이도 한 800m 되고 엄청나게 기는 거야. 근데 그 터널에 불이 붙어버린 거죠. 자, 이번에 사고 난 데가 그게 뭐다? 제2 경인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럼 제3 경인 고속도로 있을까? 있어요. 저 송도 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저쪽에 송도서부터 쭉 와가지고 군포 있는 데까지 오는 거, 거기서 제3 경인 고속도로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이거 뭐라고 하더냐? 제4 경인 고속도로가 앞으로도 하나 필요할 것이다. 그걸 지금 미리 계획을 수립하자. 그럼 이건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장차 이런 도로만 쓰면 좋겠다라는 계획이죠. 이걸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그게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진짜 한다고 발표가 나왔어. 그러니까 제4
경유고속도 하나 더 만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미리 알고 이렇게 했었더니 이번에 나온대. 이제 문제는 뭐야? 어디에 만들 건지를 알아야지. 그 옆에 가서 땅을 사든지 말든지. 그죠? 아직은 위치는 안 나왔어. 제 사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아직 몰라. 그죠? 그런 게 진짜 고급 정보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동산 하려면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도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진출입로, IC. 그 IC가 어디 들어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IC 들어갈 위치만 정확히 알아면 그 옆에 있는 땅은 뭐죠? 10배 정도 올라가는 데는 금방 올라. 어차피 시골이잖아. 그 논밭 얼마 안 되는 거야. 근데 IC가 요리 난단다? 그럼 IC 바로 나가는 거기 있죠. 거기는 땅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 왜? 진출이 빠르지잖아. 가깝잖아. 그럼 어떤 거 줘도 돼? 공장은 부지로서 최적이야. 그런 데는 왜? 공장에서 바로 고속도로 타고 얼른 가야. 그죠? 바로바로 실어 나올 수 있잖아. 물류시설 같은 게 들어가는 데는 바로 IC 있는데 그 톨게이트 빠져나오는데 또 진출입로 거기 있는 데가 가장 땅값이 비싼 겁니다. 저도 아침에 저기서 구리 쪽에서 타고 일로 올라오잖아요. 거기 오다 보면 거기 저기 톨게이트 중간중간 저 빠져나간 데가 있어. 그 1,500원 내고 지금 오는 백봉터널 오잖아요. 그 옆에 보면 그 터널인데 빠져나가 보면 뭐 무슨 백양사 무슨 절 하나 있대? 절 하나 빠지는 길 있더라고. 그럼 요런 길 빠져나가는 요거 하나 만들어줌으로써 거기 있는 데는 땅값이 그 부분은 다 오르게 됐습니다. 나중에 중개팔 때 그런 것들 위치가 어딘지 잘 알아가지고 사전에 정보만 나올 수 있다면 최적의 장소가 그런 데가 돈 되는 장소입니다. 아셨죠? 근데 미리 못 뺀다는 게 문제지. 근데 위에서는 빼는 사람들은 있겠다고는 하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걸 무슨 게 광역도시를 한단다. 이런 게 광역도시. 또 무슨 게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 뭐 하는 거죠? 자기 관할구역, 즉 서울특별시, 여기 부천시, 인천화시 각각 좀 전엔 광역도시계획이고 이제는 뭐죠? 자기 관할구역에 미래종합청사진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 여기는 어디요? 남양주시. 우리 남양주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 거나 그 미래종합청사진을 뭐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나중에 실무에서 왜 중요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그걸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도표화시켜서 그걸 하나의 남양주시에다 그려놔야 돼. 아, 여기다가 이런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아, 여기다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여기는 이렇게 개발한다고? 이걸 그 남양주 지도를 펴놓고 거기다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거기다 다 표시를 해봅니다. 그럼 그걸 다 그려놓으면 뭐가 나올까? 남양주시 미래종합청사진이 보일 겁니다. 그럼 그걸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돈이 보이는 거죠. 장차 이렇게 개발한다는데 그럼 어디가 앞으로 뜰 거냐, 어디가 앞으로 각광받을 거냐, 이게 눈에 보이잖아. 그럼 그 지역에 가가지고 먼저 땅을 선점한 사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나중에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자, 내가 지금 5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걸 투자하려고 하는데 여기 남양주시 어디 투자할 만한 좋은 데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해야 돼? 투자하도록 권유해야 되잖아. 그럼 뭘 보여줘야 돼?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탁 펼쳐놓고 브리핑을 한번 쫙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나온 도시군 남양주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면 여기는 요렇게 하고 여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장차 유명한 지역이니까 여기 있는 데를 한번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사장님 이렇게 권유해야 되지. 자,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딱 나온 데 하나 있다고 데리고 갑니다. 가서 뭐라죠? 보여줍니다. 뭐라 하죠? 보세요. 보기 좋죠? 괜찮죠? 여기 투자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뭐라죠? 여기가 왜 좋은데요? 라고 물을 거 아니야. 뭐죠? 보세요. 좋잖아요.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아,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짝입니까? 아니잖아. 여기를 왜 사야 되는지 그 권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논리적으로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그게 중개업자지. 그럼 무대뽀로 가가지고 여기 장차 좋은 땅입니다. 왜 좋은데? 그냥 좋은 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67페이지 5번에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나오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일까?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으로 우리를 둘 이상의 관할구역 또는 자기 관할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럼 그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 그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거에 보면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 5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나눴을까? 1번하고 2번을 합쳐버립니다. 그럼 1, 2번을 합치면 뭐가 나오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세 가지가 나와. 여긴 지역, 지구, 구역 일어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표현이 돼. 지역, 지구, 구역 합쳐서 뭔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뭔다?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한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아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다음 주에 나와. 그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라는 걸 어디다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수립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기반 시설이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그거는 3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4번을 둘로 쪼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또 하나 전비 사업에 관한 게 이렇게 쪼갠 거야. 3번 속에서 다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4번을 전비 사업에 관한 게 이렇게 쪼개서 둘로 나눠 놓고 마지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그걸 5번째로 놉니다. 그럼 머리자만 따서 무슨 용어가 나온다? 용기도 정지. 여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묶어서 용.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게 도. 전비사업에 관한 게 정.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우리 책에는 원래 법조문에는 6가지로 나눴어요. 뭘 하나 뺐는지 아십니까? 이 중에 여기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2번으로 빼버렸어. 여러 책에 이렇게 됐죠. 용도구역에는 몇 가지가 있대? 5가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게 요거를 2번에다 빼버렸고 원래 법조문에는 6번에 하나가 더 있었어. 이쪽에 뭐였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건 뭐의 일종인지 아십니까? 용도구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용도구역에 관한 걸 따로 6번에다 2번에다 용도구역 써놓고 6번에다 또 용도구역 중에 새로 들어간 입지규제에서 또 하나 집어넣은 거야. 근데 그렇게 둘로 쪼개놓을 이유가 없어. 법을 잘못 만드는 거야. 굳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따로 쓸 게 아니고 어디다 집어넣는다? 용도구역. 그럼 용도구역은 몇 가지야? 5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가 용도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혀놓고 다시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을 한다 해놓고 묶어버린 거야. 이제 1번에다 다 묶어버려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이게 용. 어차피 용자 하나로 쓰면 되잖아. 용.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전비사업에 관한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해서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내용은 결국 몇 가지로 줄어든다? 5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원래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면 딱 논리적인데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들 멋대로 만들어놔가지고 하여튼 누더기가 돼버렸는데 암기는 이렇게 외워야 진도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딱딱딱 정리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오십시오.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이렇게 5가지. 이게 숙제 몇 번? 숙제 3번입니다. 그래서 숙제 3번은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는 거. 이걸 숙제 3번으로 드린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가 보면 뭐가 나오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말이 나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게 숙제 4번입니다. 그래서 숙제 4번은 뭐가 나온다? 요거 몇 페이지? 168페이지에 나오는 9번, 10번, 11번 나오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데 그 책에 있는 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요것만 외우면 돼요. 요거. 자, 핵심 단어는 자, 먼저 용도지역이란 뜻이 뭐죠? 용도지역이란 시험 문제 그렇게 냈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이다. 용도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게 용도지역이다. 그것만 써놨어.
그리고 용도지구는 뭐랍니까? 바로 용도지역의 제한을 뭔다?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그걸 용도지구로 한단다. 그리고 용도구역은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지역을 용도구역이라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그렇게만 시험 문제 될 거야. 자, 그럼 무슨 말인가 보자. 말뜻이. 자, 먼저 요건 이쪽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용도지역이라는 게 아직 배웠어 안 배웠어? 12월 달에 숙제 냈었어요. 용도지역 몇 가지가 있다? 총 21가지가 있고 그 21가지를 다 외워라 해가지고 시험까지 봤었죠. 그래서 박스를 다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속에다 다 쓰는 거. 그래서 용도지역 21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들어갈 내용이고 어쨌든 용도지역이라는 게 2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무슨 지역이 있다? 예를 들면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상업지역은 어디가 상업지역이야? 여기에요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이 지역 일대가 다마다 여기는 상업지역. 길 건너 저 아파트 지역은 주거지역. 그죠? 이쪽은 상업지역, 저쪽은 주거지역. 그래서 다르죠. 근데 상업지역도 또 세분화되죠. 근데 이런 지역은 주로 일반 상업지역이야. 여기 일반 상업지역. 그럼 일반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이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왜 지정하죠? 자, 이런 뜻이죠. 용도지역의 뜻은 봐봐. 여기 땅이 몇 필지가 있어? 세 필지가 있습니다. 몇 필지? 3개 필지. 여기 있잖아.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있잖아. 여기다가 여기는 뭐 졌을까? 러브호텔 졌어. 뭐 졌어? 러브호텔. 옆에는 뭐 졌어? 초등학교 졌어. 그 옆에는 뭐 졌어? 나이트클럽. 참 멋진 동네죠? 아니야? 러브호텔 짓고 초등학교 짓고 나이트클럽 짓고 좋은 동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동네를 말한다? 개떡 같은 동네라고 하죠. 개떡 같은 동네지. 아니 초등학교 옆에 웬 나이트클럽, 웬 모텔, 무슨 초등학생들 조교교육 시킬 일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짓고 싶다고 아무 건물에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떡하자?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여기는 주로 이러이러한 건물 위주로 짓고 여기는 주로 이러이러한 건물 위주로 짓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짓자. 예를 들면 여기는 주로 주택 위주로 짓자. 그럼 무슨 지역이야? 주거지역. 주택 위주로 짓자. 무슨 지역? 주거지역. 여기는 상가 위주로 짓자. 무슨 지역? 상업지역. 여기는 공장 위주로 짓자. 무슨 지역? 공장지역 아니야? 공장지역이 아니라 공업지역이야. 그냥 공업지역. 여기는 녹지로서 그냥 공원으로 다 보존하자. 무슨 지역? 녹지지역. 그런 식이야. 따라서 주택 위주로 짓는 지역, 상가 위주로 짓는 지역, 공장 위주로 짓는 지역, 여기 공원으로서 남겨두는 지역. 이런 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 하죠.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이라 한단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왜 지어한다? 바로 핵심이 이거야. 용도지역 이거잖아. 토지의 이용 및 써 있었죠? 아까 용도지역이란 뭐라고? 토지 이용. 네 멋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니요. 토지 이용도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로만 써야 되지 네 멋대로 하지 말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짓는 것도 네 멋대로 크게 지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건축물 종류도 정해져. 건축물 용도.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로만,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로만, 여기는 이런 용도로만. 그런 식으로 건축물의 용도,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라는 게 나오죠. 아직 여러분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안 배웠어? 근데 건폐율 용적률 높이라는 건 건물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건물 규모. 네 멋대로 크게 져도 된다? 안 된다. 결국 토지 이용도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되고 건축물의 용도나 건축물의 규모를 네 멋대로 크게 지지 못하게 뭐 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하여 뭘 지정했다?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한단다. 그래서 21개 용도지역을 만들어 놓고 이 지역에서는 이런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만 져라. 이런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만 져라. 이렇게 정해놓는 걸 한마디로 말한다? 용도지역이라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 했잖아. 그럼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뭐야? 상가 건물이나 사무실 같은 거 위주로 져라 이겁니다. 규모도 어느 정도까지만 크게 져라. 네 멋대로 한없이 짓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규모로만 져라 하고 이런 게 바로 용도지역이란 개념이더라. 근데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되더냐? 부족해서 어디 위에다가 용도지역 위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 뭐지 했어? 용도지구라는 거. 그럼 용도지구는 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용도지구는 9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12월 달에 암기하라고 했었는데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라는 게 있었어. 그 중에 뭐도 있다? 고도지구. 고도지구가 뭐죠? 너무 높게 짓지 말라. 최고 높이를 제한한 거야. 여기는 너무 높게 짓지 말래. 그럼 여기는 무슨 지역인데? 여기 무슨 지역인데?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 건물 있잖아. 이게 최대
질 수 있는 규모라고 치자. 상업지역에서는 이런 규모로 져라. 최대 여기까지 져라. 라고 해놨는데 그중에 어느 지역은 여기는 안 되겠대요. 왜? 너무 높게 져서는 안 되는 지역이래. 따라서 같은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옆에는 이렇게 높게 졌는데 여기는 낮게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뭐로 졌다? 고도지구. 그럼 고도지구 한 역할은 무슨 역할인 거죠? 용도지역이란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 여기까지 지라고 재냈던 걸 더 강화 재냈죠. 더 낮췄죠. 여기까지도 안 돼. 여기까지 낮춰. 그게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까지 지으라고 제한한 걸 더 강화해서 더 낮게 져라. 이렇게 했으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한 게 무슨 지구? 고도지구입니다. 결국 용도지구 중에 첫 번째 역할은 뭐다?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걸 뭔다? 더 강화 제한하는 역할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고도지구는 뭔다?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 여기까지 지을 수 있다는 그 제한을 더 강화해서 안 돼. 더 낮게 져. 이게 강화 적용한 거죠. 그럼 강화만 있을까? 아니야. 용도에서 제한한 걸 더 완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완화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개발지능지구라는 용도지구. 다 다음 주에 다 술제로서 외워될 내용들이야. 개발지능지구라는 게 있는데 그 개발지능지구는 말 그대로 개발을 뭐 하는데요? 지능한다고 했잖아. 그럼 개발을 지능하는 거니까 개발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하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만큼만 개발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개발해도 돼. 이게 개발지능지구야. 그러면 용도지역에서는 요만큼만 개발해 라고 제한하고 있는데 요만큼 하는데 개발지능지역에서는 그 개발을 더 많이 해도 돼 라고 했으니까 결국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 개발지능지구는 완화시키는 용도지구가 되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두 가지가 있어. 용도지역에서 제한한 걸 더 강화해서 작게 하라는 것도 있고 어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제한한 걸 더 완화해서 더 크게 줘도 돼. 더 이런 것도 줘도 돼. 이렇게 완화시키는 두 가지 역할. 이게 뭐가 용도지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란 용도지에서 제한한 걸 더 강화 제한할 수도 있고 더 완화할 수 있는 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라 한다. 그럼 용도지구는 반드시 어디 위에 지정돼야 돼? 어디 위에? 용도지역 위에. 밑바탕에 먼저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여기는 더 강화, 저기는 더 완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밑바탕에 뭐가 깔린다? 용도지역이 먼저 깔리고 그 위에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그 용도지구 하는 역할은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 아셨죠? 그것까지. 그럼 마지막 뭐였죠? 용도구역. 그럼 용도구역은 왜 만들었을까? 자, 우리 2% 부족하다는 말 있죠? 2% 부족하대. 어디에 나오는 선전이야? 뭐 음료 선전할 때죠? 뭐 할때 2% 부족하다 했잖아. 자,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해서 아무거나 함부로 못 지키도록 이렇게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걸 뭐로다 해놓고 용도지역으로 먼저 해놓고 그 용도지역, 또 그거 부족하니까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또 강화, 완화하기 위한 뭘 지정하고 위에 용도지구로 지정해놓고 그래놓고 들여다봤더니 그래도 뭐가 2%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 더 만들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말고 하나 더 만들자. 그게 뭐야? 용도구역이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용도구역은 아까 몇 가지? 5가지.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거. 개, 도시, 수입이야.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개도시 수입. 몇 가지 있다? 5가지 용도구역을 또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지정한다?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 위에다가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던 걸 그 제한들을 어떤 때는 더 강화하고 어떤 때는 더 완화하는 걸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란다. 결국 용도구역은 뭐를 제한한 거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제한한 걸 더 강화 제한하거나 완화 제한하려고 뭘 했단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럼 제일 밑바탕에 뭐가 깔리는 거야? 용도지역. 그 위에 뭐가 지정되는 거야? 용도지구.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 마지막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이게 마지막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요 개념 정리 이것도 숙제 몇 번? 드리는 숙제 아까 4번이었었죠? 여기까지 4번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